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장중 2050포인트를 깨고 있습니다. 현재는 204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577포인트 선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차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108엔을 넘어서면서 엔화의 약세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기아차 그룹의 한전부지 매입 금액이 높다라는 점에 있어가지고 현대기아차 그룹주들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재 8%, 기아차는 9%, 현대모비스도 7% 가까운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흐름,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2050선을 하에 이탈하고 2048포인트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서 업종별 흐름을 보거나 시장 자체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 자체에 대한 부담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하락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나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회의도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분위기 반전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밤 예정돼 있는 LPLTR로 입찰 결과와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국민투표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보다는 좋을 것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계기로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종목들의 개별 이슈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약화될 경우에는 2050선 안착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2050선을 하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수 자체의 매력은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가 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2천억 넘게 추례되고 있지만 운수장비 업종에 3,500억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서비스, 전기가스, 건설, 통신, 화학, 보험, 유통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 그리고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유입되고 있고 기관의 매수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마켓 전략실의 이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달러 원환율이 1,041원 30전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 어제 종가 대비 6원 40전이 급등한 1,041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43원 40전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추가 상승이 제한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41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등한 것은 오늘 새벽 9월 FOMC가 마감된 이후 외환 시장이 연준 성명서의 매파적인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글로벌 달러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성명서의 내용은 비둘기파적인 내용과 매파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침체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되풀이하면서 기준금리를 상당 기간 0%에 가깝게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으로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금리를 일단 인상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은 매파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성명서에 대한 금융시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주식시장은 비둘기파적인 내용에 반응한 반면 국제시장과 외환시장은 매파적인 내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미 국제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러 N의 경우 이전에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108.50엔을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호주 달러 역시 가장 최근에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0.90달러를 하향 돌파하면서 달러 원의 주변 변수들은 환율의 상승세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개장 이후 달러원은 업체 내고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역외 세력의 달러 매수가 지속되면서 1,04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이어갈까요? 네, 향후 달러원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요. 최근 달러원의 1,040원대 안착을 제한했던 수출업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겠습니다. 수출업체들이 이전과 같이 반응할 경우 달러 N 상승이라는 요소가 맞물려서 달러 원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업체들이 고점 매도의 기회를 뒤로 늦추는 계획으로 반응할 경우 달러 원은 1,062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가 기준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지나고 있는 1,042원 50전을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스코틀랜드 독립과 관련된 주민투표의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박빙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성이 우세할 경우 달러 강세가 더욱 힘을 받겠고요. 반대가 우세할 경우 달러 강세가 다소 더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유가가 16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는 등 가뜩이나 업황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정유주가 유가 하락이라는 암초까지 만나면서 도통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석유화학 쪽, 그리고 정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포함해갖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쪽 환경들이 좀 좋지는 않은데요. 특히나 안 좋은 쪽이 이제 정유주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제 마진이 안 좋다, 정제 마진이 안 좋다 그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그 제조 흐름, 그러니까 그 정유주들의 제조 흐름을 잠깐 좀 보면요. 보통 이제 이들은 원유를 먼저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재 유가 수준이 얼마냐, 그리고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통해서 원유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석유 제품을 만듭니다. 이제 그 각 단계별로 어떤 그 옥탄가에 의해서 그 제품이 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이제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타, 납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다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것들이 나오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통해서 석유 정제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완성되는 단계의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냐면 한 2,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원료를 투입했다는 거죠. 원료를 투입했는데 2, 3개월 후에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결국은 석유 제품에 그만한 단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제 마진에서 상당 부분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상당히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석유 제품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석유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의 유가 수준이 어떠냐. 결국 이제 우리가 1000불의 그 원유를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는 유가가 800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 200불만큼을 못 받게 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면서 정제 마진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거의 직격탄을 지금 맞았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정유 관련주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S-Oil,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예전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초우량주였고요. 상당히 그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상승을 하리라고 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았죠. 근데 결국 이제 유가 수준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전체적인 그 달러 환경의 변화들 결국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에 달러 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도 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전체적인 그 국제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만큼 유가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이 그 비축유라고 하는 결국 이제 그 유가를 얼마나 그 저장하고 있냐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반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보니까 2분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S-Oil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적자 규모가 컸다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적자가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들을 좀 위축시켰던 부분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죠. S-Oil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적자 550억.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를 얼마로 냈었냐면 한 900억 정도 플러스는 나지 않겠냐라고 봤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500억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이 안에는 이제 석유화학 제품, 정유 그리고 이제 그 윤활유,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윤활유는 지금 상당히 지금 호황 국면을 지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 쪽 정유 쪽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위태한 지금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이제 ELS의 그 어떤 기준가보다 이탈하는 현상들, 뭐 이런 상태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급락까지 맞았던 상황이 같이 맞물렸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은 과연 어느 정도겠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가의 방향은 아주 긍정적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하락한 폭을 감안했을 때 또한 유가가 그렇게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바닥 정도는 어느 정도 근접한 걸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원유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지급 투입한 원료의 가격을 통해서 정제 마진을 급격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본다고 한다면 정유주는 상당 부분 동안의 어떤 고생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관심 업종들도 좀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관련 쪽을 좀 같이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이제 수요 기반이 어느 쪽이냐면 PC 쪽이 반도체가 좀 많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쪽에 반도체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많이 그동안 많이 나갔던 게 이제 PC 쪽인데 사실 PC 쪽은 뭐 모니터 쪽도 그렇고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전체적인 수급 기반은 상당히 안 좋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반도체 호황 국면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PC 쪽의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TV 쪽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는 게 결국 이제 모바일 쪽에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는 CPU 역할, 그러니까 PC 쪽에서의 CPU 역할을 AP라고 하는데 AP 쪽의 그 기반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AP 쪽의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반도체 쪽에서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의 전반적인 이제 업황 분위기가 어느 쪽이냐면 PC 쪽의 수요 기반이 조금 개선됐던 부분하고 중국 쪽에서의 모바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반도체 업황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황 국면은 언제까지 좀 진행될 걸로 일단 판단이 되냐면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었을 때 하반기에는 조금 더 확대될 국면이 크고요. 내년 초까지는
때는 반도체 업체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전통적으로 모든 기업체 기반들이 IT 기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또 대만입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아니면 IT 쪽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을 좀 나타내는데, 최근 대만 반도체 업체의 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국내 반도체 업체의 모양과 유사하다라는 분석 자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 업체가 최근 반등하는 것들은 결국 또 국내의 반도체 업체,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반등에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반도체 업체의 반등은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SK 하이닉스의 움직임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국면들은 아마도 내년 1, 4분기 실적이 집계되는 쪽까지는 최소한 실적 측면에서 주가는 조금 선행하기 때문에 조금 먼저 꺾일지 몰라도 주가가 선행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소한 업황 자체는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2차 전지 관련 업체하고 뒷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린 이제 닭고기 관련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이코르로 많이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이코르로 많이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전기차 내부에 구성하는 핵심 부분이 배터리 쪽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를 전기차 관련주를 좀 분류를 하는데, 2차 전지는 전기차에도 들어가지만 ESS 전력 저장 장치도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2차 전지에서의 중대형화, 지금은 모바일 쪽에 들어가는 건 소형화 쪽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중대형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기차 한 대에 보통 배터리 8,000개 정도, 그러니까 소형 핸드폰에 배터리 6,000개에서 8,000개 정도, 테슬라가 사용하는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해서 거의 6,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업체에 따라서는 8,000개 정도, 그러니까 10,000대 정도만 판다고 해도 거의 이제 8억 대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준으로 8억대 정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부분에서, 물론 이제 삼성 SDI가 이제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주가의 상승 이후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전전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이 긍정적이었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독일의 슈렐론이 ESS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사실은 이제 전력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 이제 비상전력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전력 저장 장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거는 납축전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납축전지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리튬 이온 전지로서 ESS를 대규모로 설치했던 것에 유럽 사례는 최초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레론에서 ESS를 설치를 하면서 아마도 이 시장이 커질 거다. 물론 속도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가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일단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격 가동을 하면서 납축전지에 비해서 리튬이온 전지가 단가는 비싸지만 효율은 낮다라는 것들을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긍정적인 주가 모습을 좀 보였고요. LG화학 역시도 이제 닛산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 좀 선정 확대된다. 그러니까 닛산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확대 적용할 거다. 이게 이제 LG화학이 좀 포함된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해서 화학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이 묶이면서 이 두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나타냈는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은 저점을 확인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떤 추세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닭고기 관련주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닭고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공급 과잉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에 주가 조정 국면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통 이제 육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쓰는 닭이 있고요. 그리고 닭을 만드는 종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개 쪽이
지금 최근에 많이 줄면서 공급 과잉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닭을 키우는데 가장 절대적인 원가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배합사료입니다. 이제 배합사료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곡물 가격인데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그 닭고기를 키우는 거에 원가가 상당 부분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곡물 가격이 이제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쪽 관련 종목들의 어떤 원가 구조 개선되고 있고요. 공급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거듭기다가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연간 12kg 정도까지도 지금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요. 공급에 대한 여건은 좋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지나면 지날수록 개선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식품 쪽 그러니까 먹는 쪽에서의 어떤 중요한 비중으로 할인, 동원, 마니커 이런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한 가지가 있죠. 네. 현대차그룹이 예상을 뛰어넘는 낙찰가로 서울 삼성도 한국전력 부지를 낙찰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대차는 장중 20만 원 선이 무너지고 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사실은 그동안 이제 그 대기업들이 그 유동성을 많이 안에 갖고 있었죠. 안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기아차하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조금 이제 많은 돈을 지금 쓴 겁니다.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그 만약에 어떤 외부의 경영 충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은 약간의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 개인적인 견해에서는 사실 이제 그 삼성 부지 정도의 땅이라면 충분히 개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걸 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무리한 전략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종목이 이러한 어떤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의 어떤 일시적인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폭과대 쪽에서 이 종목이 뭐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산 거는 확정된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가로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준 멘토입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많이 흔들리죠? 걱정이 되십니까? 네, 근데 오늘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거 핑계를 좀 대보겠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불안해졌어요. 자, 그런데 현대차랑 기아차랑 현대모비스가 말도 안 되게 빠져버리죠. 와,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9.4%, 기아차 9.3% 정도, 현대모비스 7.7%대. 자, 그리고 반대로 한국전력은 6%가량의 상승을 줍니다. 이 지수를 삼성전자 1.7% 빠지고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빠지니까 지수 끌어내리는 거예요, 완전.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막 밀리는 것 같지만 지수 안정권으로 판단됩니다.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정권입니다. 이제 봐야 될 거는 뭐 삼성전자 실적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대해볼 만하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 상담을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인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빨리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100점주 붙어보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네, 너무 급락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기아차, 그리고 반대로 오르는 거 네이버, SM, KH바텍, 삼성카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너무 뜬금포예요. 코스닥이 좀 밀리는 모습에서 코스닥의 수급이 코스피보다 양호한 모습, 종목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창을 열어서 이제 체크를 할 때, 이거 뭐야, 오늘. 이거 오늘 시장 장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먼저 기아차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양매도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 빠졌습니다. 사실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요때 매수해가지고요. 요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잘 먹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쫙 밀리더니만, 사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전 부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를 해? 3조에서 4조짜리를 10조. 네, 돈이 도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10조 5,500억. 뭐, 이런 루머가 나왔습니다. 한전 부지 아래에 유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서울 한가운데 유전이 있다라. 네. 재밌겠네요. 뭐, 어쨌든, 진짜 있으면 대박이긴 하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급락을 합니다. 계속 제가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못 드리고 있었죠. 좀 불안했거든요. 엔저도 계속 올라오고 해서, 불안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가지고 있는 뭐, 현금? 대출 좀 쓸까 모르겠는데, 영향을 좀 받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기아차, 현대차, 이 그룹주들의 시총 자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죠. 자, 반대로 한국전력. 현금이 얼마 생겼습니까? 10조가 생겼습니다.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은 28조입니다. 10조가 생겼어요. 그냥 딱 우리는 잘 받으면 4조 받을까 했는데 10조가 생겼어요. 주가 가는 거죠. 이게 웬 떡이야 합니다. 네, 그걸로 뭐 할까요? 빚 갚을까요? 갚겠죠. 잘 쓸 겁니다. 가뜩이나 올해 한국전력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이런 대형 호재까지 돈이 더 생겼단 말이에요. 네, 뭘 할진 모르겠어요. 나라에서 결정할 일이고 어찌됐든 간에 좋은 모습. 빚 잘 갚을 것 같아요. 네, 한국전력 직원들 욕 많이 먹었었잖아요. 응? 귀족 노조 있죠. 그런 거. 근데 또 제대로 하고 터졌네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정말. 자, 어쨌든, 기아차 수급이 안 좋아서 가지고 나왔는데, 대응은 이래요. 지금, 7월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기아차에 이게, 판매량을 저조하게 만들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 이제 걱정인 것은, 캠리 다음에 2연타라는 겁니다. 캠리가 2,000만원대. 자, 소나타와 그랜저 HG, 2.4, 그리고, 그 다음에 K7 같은 경우, 특히 소나타나 그랜저 2.4를 살 바에 캠리를 사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더 싸버리니까. 네, 저 같아도 소나타 안 살 것 같아요. 캠리 사지. 2,400만원대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도 2,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3,000만원이 안 넘습니다. 자, 근데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거. 이게 해소가 될까요? 네, 해소는 될 겁니다. 근데, 당장의 주가가 이 바닥이라고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해요.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내일 반짝 오를 수도 있어요. 수급 포인트가 잡혀야 됩니다. 오늘장 수급 볼까요? 수량입니다. 외인이 118만 주 매도하고 있고요. 기간은 72만 주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투매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의 수급 상황 보더라도, 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외인들 다 사주다가 오늘 다 던지고요. 기관도 그나마 좀 샀던 거 물량 다 던집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오늘 이거 지금 이렇게 떨어진다고 매수하신 분들, 혹시 내일 기술적인 반등 나올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돈 육교 십상이에요.
항상 주식은 조정,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이 나오는 거고, 아무리 나쁜 기업이라도 이슈거리가 생기기 마련인데, 상승을 줄고 나서 수급적인 포인트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네, 이 세 종목 영향을 받겠지만은 하나 더 그 외에 나머지 관련 부품주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 포인트 걱정 마시고, 이 종목들 조정 끝난 이후에 수급 다시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이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아, 참 주식 싸졌다. 이런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때 홀랑 또 매수하지 마시고 수급 보고 체크하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어요. 많이 빠져서. 자, 두 번째 볼게요. 네이버입니다. 자, 알리바바 효과 대단합니다. 자, 알리바바가 미국에 상장이 되면 시총이 얼마가 된다고요? 200조가 된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아시죠? 어제 기준으로 해서요, 180조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알리바바가 더 커요. 야, 네. 중국 회사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갑자기 갑부가 돼버리죠. 자, 네이버가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투자가 들어온다죠, 라인 쪽에다가. 자, 그러면 네이버의 주가를 봤을 때 오늘 장에서 이 상승 흐름, 제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21선 깨고 내려온 다음에 수급 매력도가 좋아지면 어떻게 한다? 매수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빼고 어제까지 뭐요? 기관 수급 4거래, 외인 팔지만 뭐요? 개인도 팔렸다. 들어왔던 포인트. 나쁘지 않은 자리였다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관 수급 매수 들어오니까 올라가잖아요. 기관이 팔면 떨어지고 사니까 매수 들어옵니다.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대형 호재거리가 빵 터집니다. 제가 운이 좋았나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네. 하지만 수급에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자주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장 기관이 또 많은 물량 매수해줍니다. 상승 더 나올까요? 가능성 있어 보이네요.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수 있겠다. 하지만 오늘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왔다가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정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SM입니다. 그간 많이 빠졌는데 SM이 올라가네요. 자, 4% 현재 급등 중에 있습니다. 주가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SM을 제가 오전 방송에서 추천드렸죠? 수익을 많이 내고 나왔어요. 잘 팔고 나왔습니다. SM을요, 요때쯤 이제 말씀드려가지고요, 요때였을 거예요. 요때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정리하고 나왔어요. 쭉 빠지다가 오늘 급등을 합니다. 자, 가격 매력도가 좀 발생을 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장 수급 볼게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외인은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기관이 39,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줍니다. 자, 최근에 수급에서 기관들은 어떻게 했었나요? 팔고 나갔단 말이에요. 다 잡아주고 있죠? 그간에 샀던 물량 잠깐 정리한 듯 싶더니만 오늘 다시 매수가 들어와 버립니다. 상승으로의 분위기차에 나올 수밖에 없는. 얘는 뭐 기관 매수 들어오면 그냥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자, 기관이 들어왔어요. 오늘. 내일도 들어올까요? 내일 또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잘 지켜보시고요.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 종목을 봤어요. 네, KH 바텍인데요. 자, 보세요. 2012년도 거의 중반 때부터 해서 IT 버블이 있었죠? 네, 중소형주 IT 버블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3배, 4배씩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올랐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대가 무슨 구간이냐? 고점 포인트 구간대까지, 그쵸? 네, 딱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종목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하기란 상당히 껄끄러워요. 오늘도 윗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 봤을 때 상당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윗꼬리가 달렸다는 건 진짜 전형적으로 주가 누군가 팔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팔려고 누른다는 거예요. 이걸 눌러가지고 올린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파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진짜 작업 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수급 볼게요. 최근에 수급 계속 들어왔어요. 퍼펙트합니다. 그냥 계속 잘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수급이 보니까 또 들어와요. 네. 근데 오늘 눌립니다. 약간 위에서.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고민이 되는 시기라고요. 제가 보건데 차트 흐름에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렇게 평행하게 만들어 보자면 포인트 자체 사실 요 구간대에서는 거의 매도 흐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뚫고 갔어요. 이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버슈팅한 거다. 슈팅입니다. 떨어져서 만약에 이게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내려와요.
어디가 깨지면 이거는 매도 처리해야 되냐면 27,000원 아래 내려온다. 27,000원 3,400원대 온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부터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수급 포인트 살아있기 때문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많은 물량의 매도세가 잡히게 되면 그때는 정리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양호해 보이네요. 하지만 지금 시점부터 KH바텍은 무슨 관점? 매도 관점. 오늘 이거 올라간다고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네,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완전 추세 상단 부분이 절대 안 되니까요. 매도 관점으로만 보시길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요. 삼성카드 볼게요. 자, 삼성카드가요. 정말 기가 막히게 계속 올라가요. 이게 요때죠. 7월 달에 이때. 이렇게 올랐던 이유 차트 볼게요. 이렇게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카카오에서 결제 서비스를 진행한다. 네, 그런 포인트였죠. 자, 삼성카드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더 치고 올라갑니다. 수급 포인트도요. 기간이 좀 파는듯 싶었는데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외인은 꾸준하게 거의 8월 거의 말부터 매수를 계속 잘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볼게요. 8월 말부터 외인이 잘 매수해주는데 주가가 움직였나요? 그닥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기간이 매수해주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그 전부터 또 8월 초중반 또 기관들의 매수가 간간히 보일 때마다 주가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외인의 힘이 아니에요. 기관의 힘에 의해서 이 정도 움직이는구나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장 기관들의 매수 포인트가 좀 잡히고 외인 매수 같이 잡힙니다. 네. 기관이 아마 좀 더 많은 물량을 사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해요? 더 갈 수 있겠죠. 대신에 뭐 지금 살 때는 아니다. 항상 조정이 나온다면 삼성카드는 얼마에 사야 되냐? 21선 아래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사면 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내려왔다가요. 다시 수급 들어올 때 사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잡아보자면 얼마일까요? 한 48,000원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48,000원 부근에서는 48,500원까지 볼까요? 그 정도 부근에서는 지켜보시다가 수급 온다면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으로서 역시나 매도 관점의 관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5개 봐드렸고요. 종목 상담을 좀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현대기아차 지금 매수될 거야. 아니라고요. 7811님, 7811님, 에? 아니라고요. 이럴 거예요? 안 된다고요. 아까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벌써 마이너스 10% 가려고 그러잖아요. 하하가 갈 것 같아. 불안해 죽겠어요. 현대차 아까 마이너스 8%, 9% 아니었나요? 지금 마이너스 10% 가네요? 자, 기아차는 그나마 조금 아까랑 비슷한 움직임인데, 더 빠지고 있어, 어쨌든. 아닙니다. 뭐, 내일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 구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갔다. 오를지 안 오를지 아시나요? 투기잖아요, 투기. 그냥, 시청자, 문자 주신 분 누구야? 번호가. 7811님, 자기의 꿈에 베팅하셨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꿈에 증조 할아버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됩니다. 대통령이 나와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상황은 아니에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일도 봐야 되고, 모레도 봐야 되고, 다음 주 내내 봐야 됩니다. 한동안 현대기아는 그냥 어떻게? 저 쓰레기통에 던져주셔야 돼요. 쓰레기통 바로 앞에 놔두셔야 돼요. 네, 버릴 건 아니니까 놔두셔야 돼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올라가든 떨어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안정된 이후에 그때 봐야 됩니다. 안정된 이후에. 항상 주식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10%씩 매수하겠습니까? 안전하게 야금야금 먹는 버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뭐 팔았습니까? 대한항공 팔았습니다. 몇 프로 먹었죠? 한 달 10일 기다렸다가 몇 프로 먹었죠? 6% 먹고 나왔습니다. 야금야금 먹는 버릇. 그 전에 또 뭐 먹었습니까? 할인 먹었고, 할인 수익 내고. 얼마 먹었어요? 5% 먹고. 야금야금 먹으라고요. 네. 안전하게 10%씩.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면 안 돼요. 아셨죠?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볼게요. 자, 어부 반도체가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8,630원. 저도 좋게 봤다가 완전 꼬였어요. 0740님, 8,630원 보겠습니다. 네. 잘 갔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수급 포인트가요. 정말 100점이었어요. 그쵸? 보세요.
정말 100점이었습니다. 100점이었다고요. 정말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늘장 수급. 네. 갑자기 투신권에서 매도를 빡! 6만 주. 자, 이 친구들이 언제 샀습니까? 살펴보니까 6만 주면 거의 모았던 물량이에요. 거의 7,000원 초반대부터 해서 요때부터 샀던 물량을 요 정도까지 물량을 오늘 던졌어요.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던졌어요. 네. 악재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도 크게 악재 상황은 없습니다. 실적에서는 뚜렷하니까. 제대로 한번 눌리고 가려는지 제대로 한번 눌러주네요. 8,630원이시면 거의 목표가 다 왔는데 이때잖아요. 다 왔는데 갑자기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어제 공개방송상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던 사람입니다. 좋다고, 수급 좋다고. 매수의 보자까지 의견 드렸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락에서 손절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네. 갑자기 빠졌다고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오늘장 급락이 나온 이유 제가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수급상의 꼬임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아직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물량들이 많으니까 있어 보고 내일장에서의 움직임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버티겠습니다. 내일장 보고 다음 주에 월요일 움직임 보고서 대응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래도 이 종목 가격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보자 의견 드릴게요. 내일장에 또 밀리면 골치 아파지는데 쉽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장까지 지켜보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오전에 공개방송 11시 들어오셔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꼭 들어오세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아이고, 빨리 해야겠네요. 많이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자, 8197님, 세아베 스틸 볼게요. 35,000원 50% 보겠습니다. 35,000원이었나요? 맞죠? 네, 50%. 계속 올라가요. 매수 잘 하셨어요. 네, 하셨고요. 요때쯤이죠. 자, 오늘장 수급. 네, 오늘장 말고 오늘장 죄송합니다. 자, 오늘장 기간 외인들의 수급 상황이 보이긴 합니다. 그쵸? 네, 지금 좀 살짝 빠져요. 근데 계속 투신권이든 뭐든 일단 기간 매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장 들어오긴 하는데도 많이 안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다시 매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외인들의 매수세 흐름에서 보자면 소폭 매수가 들어옵니다. 다시 뚫고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 고민이 돼요. 저는 이래요. 갈 수는 있는 종목이지만 50%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여보도록 할게요. 얼마까지? 10%까지. 40% 수익 실현하시란 소리예요. 왜요? 이건 제 투자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돌아갈 답은 10% 빼고 다 팔으라는 소리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네. 가져갈 수 있지만 스타일을 좀 바꾸시자고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포인트에서 약간의 조금 저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더 나올 수 있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8월 거의 한 달 전부터 기관 매도세가 지속되는 흐름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현재 구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좀 그려지는 구간이지만 지금에서는 비중을 줄여볼 만도 한 시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현대아이스코 127 하나님 현대아이스코 84,000 어떻게 할까요? 네. 자, 84,000원. 제가 이거 오전 방송에 매수했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꺾입니다. 아마 제가 내일 오전 방송에 빼버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 올라갔다가 꺾여가지고 이거 추세 이탈하는 부분이라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몇 프로 될까요? 8% 손절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몇 프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10% 매수원칙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제가 현대제철을 말씀드렸잖아요. 현대제철은 잘 버티는데 오늘 빠지긴 했지만 워낙에 좀 싸게 잡아가지고 버티는데 현대아이스코가 못 버티고 밀립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일단 빼고 나와야 돼요. 자, 오늘 잠정치 보자면 외인 기간 양매도가 나오는데 많은 물량은 또 아니에요. 최근의 흐름도 기간의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 약간의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일 진짜 내일도 못 올라가면 이거 팔아야 됩니다. 내일 오전부터 좀 빡시게 올라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도 못 올라간다면
비중을 줄이시거나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틀리는 것도 있어요. 안타깝지만 상황 보고서 다시 들어가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처럼 뺐다가 다시 들어가든가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네, 호텔신라 7765님 119,000원 보겠습니다. 호텔신라요. 119,000원. 자, 오늘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올라가는 이유, 떨어졌던 이유에 말씀드릴게요. 떨어졌던 이유는 뭡니까? 15% 세금 부과한다니까 그냥 주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연세점.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가격 싸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니까 주가가 다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모멘텀이 있어요. 실적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되는 순간 모멘텀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호텔신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분명히 어떻게 조정이 나올 겁니다. 언제? 실적 발표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를 올리는 건 누구? 기관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기관들이 주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던져야겠죠. 자, 오늘장 기관 매수 또 잡힙니다. 주가가 가는 이유. 기타법인도. 기관의 매도세만 보이면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매수가가 오던 말던 가던 말던 기관의 매도세가 잡히면 종목을 어떻게 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장도 들어옵니다. 내일장도 들어올 가능성 커 보여요. 네, 그래서 다시 12만원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관의 매수 계속 들어온다면 12만원, 12만, 13만원 갈 때까지 놔두시고요. 그렇지 않고 기관 매도가 잡히면 어떻게? 바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죠? 기관 매도 보실 줄 아시죠? 네, 꼭 보시고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한익스프레스 볼게요. 매수가가 우리 7667님 32,000원에 2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379억. 네. 매수가는요, 나쁘지 않으셨습니다. 네. 수급이 있을까요? 있네요. 금투자 쪽이나 기타법인 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거래량이, 자, 어제 시장에서 2,900주였는데요. 금투자가 500주 사고, 기타법인이 1,300주 샀네요. 가지고 노네요. 어제. 가지고 놀았네요. 그저께도. 가지고 노네요, 주식을. 그냥 지들끼리 쿵닥쿵닥 합니다. 자, 최근 바닥 포인트 여기서 좀 기관들의 매수 잡혔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잡혔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죠? 자, 추세의 하단에 대한 부분,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시기, 그렇죠? 여기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이런 바닥 포인트도 잡히죠? 급변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은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 현재 구간대에서는 이걸 정리해야 되는 시기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상승으로의 한번 분위기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장도 있나 볼게요. 오늘장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잡히는 건 없는데 상승으로 좀 더 나올 수 있는 흐름은 나와요. 대신에 35,000원 이탈 경우에는 35,000원 이탈 시에는 정말로 부탁드리지만 빠져나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마이너스 5% 정도 됐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길 말씀드릴게요.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팥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제가 또 수급이 보이기 때문에 매도 의견 안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라인 생각하시고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갈까요? 36,000원 보입니다. 36,000원까지는 요 갭을 메울 가능성 크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대한항공 42,000원 10% 둘둘둘 하나님 매도 시점 물어보셨어요. 대한항공 42,000원 10%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정리했습니다. 네. 언제 샀냐면요. 이때 사고요. 그때도 계속 좋다고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오늘 매도 의견을 냈어요. 공개방송상에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수급 포인트에 대해서요. 그냥 기간의 꼬임 자체가 저는 꼴보기 싫어서 네, 많은 수익은 아니었어요. 6.8% 됐을 거예요. 네, 정리했어요. 외인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최근에 수급에서 오자면
외인 계속 매수 들어오고요. 기관도 매수 들어오다가 기관이 오늘까지 매도가 좀 나갑니다. 네. 괜찮긴 해요. 네. 투신권 매도. 혹시 조금 다시 올라가면 매수를 하면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큰 종목이에요.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니까. 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지금 마이너스 뭐 한 8% 되려나? 9% 가게 되실 것 같은데 8% 정도 가져가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공개방송상에서는 정리했던 종목이라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수급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안 꼬였어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포트 다변화가 아니라 포트를 조금 이제 압축하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고요. 수급은 살아있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네, 제가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65,400원. 65만원. 잘못 읽었습니다. 9699님, 10% 추가해서 물어보셨어요. 자, 오늘 많이 튀어 올라갑니다. 매수가가 얼마셨죠? 65,400원? 오늘 사셨나요? 7월 말에 사셨나요? 65,400원이면 이때인데요. 설마 이전에 사셨나요? 2012년, 2013년 초에 사셨나요? 아니시면 진짜 오늘 사셨나요?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언제 사셨을까요? 자, 수급 볼까요? 기간 매수가 팔다가 매수 잡히네요. 외인들도 매수가 들어옵니다. 좋아요. 연기금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 물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50%인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 조건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막 사고 팔았다를 못해요. 잘.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오늘장 수급에서 현대건설 기간 잡히네요. 좋습니다. 자, 기간 잡혔다. 상당히 많은 물량. 기간 49,000주, 기타 범인 매주 26,000주. 몇 주입니까? 75,000주가량의 매수세를 외인과 기관들한테 잡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약간 어떻게? 바뀌는 그림 나온다. 그래서 오늘 급등하는 건데, 지금 현재 보자면, 여기 지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상승 돌파, 상향 돌파를 하는 그림이 나오려는 거잖아요.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산다면, 62,000원대에서 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이 좋기 때문에 한번 상승 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는 솔직히 매수 의견 못 드려요. 못 드립니다. 매수 의견 못 드립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어서의 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 못 드려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 나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가 내려오던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애매한 자리예요. 급하게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의견 못 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가장 좋은 가격 62,000원. 아니면 뭐 내일이랑 다음 주 좀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AS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유 종목들인데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가져갈게요. 네,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거 없고요. 변한 것도 거의 없고요.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뭐 특히 뭐 종목들 움직임에서 뭐 변화가 크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살펴보면 동서도 오늘 잘 오르고 있고 현대제철이 좀 흔들리지만 잘 잡았기 때문에 네, 수익 중에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져가도록 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이 방송에서 매도 의견 드리면 그때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48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77포인트에서 상승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